자, 11절에 보게 되면은 역시 집계입니다. 집계인데 우리가 이제 10절에서 여러분이 집계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뭐예요? 집계가 다양하지 않죠. 기껏해야 여러분이 전체 개수, 뭐 최대 최소, 그다음에 평균, 그다음에 합. 사실 이거 말고도 우리가 집계할 내용이 다양하게 있죠. 이제 그러한 다양한 집계 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메소드를 다 제공할 수가 없겠죠. 그럼 결국은 이제 여러분이 다양한 집계값을 만들어내는 거를 여러분 스스로 코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커스텀 집계, 그러니까 개발자가 이제 집계할 수 있도록 집계 내용을 이제 코드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집계 메소드인 sum, average, count, max, mean을 제공을 하지만 다양한 집계 결과물을 이제 만들 수 있도록 reduce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한다. 여러분, reduce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무슨 뜻이죠? 그래서 축소시킨다, 줄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왜 그러면 reduce라는 이 이름을 사용했을까? 이제 그 이유는 아주 많은 요소들을 집계를 하게 되면은 결국 하나의 값으로 축소가 되죠. 여러분이 100개의 어떤 인트 값이 있는데 내가 이걸 다 더하게 되면은 하나의 값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100개에서 하나로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줄인다, 감소한다, 축소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reduce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reduce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사용을 이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스트림에도 reduce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int 스트림에도 reduce가 있어요. long 스트림도 reduce가 있고요. 더블 스트림도 reduce가 있습니다. 각각 두 개씩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와 이거에서 차이점이 이제 뭐냐? 보니까 이거는 매개 변수가 하나고 이거는 매개 변수가 두 개죠. 다 그런 식이죠, 지금.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앞에 매개 변수, identity라고 하는 이 매개 변수의 역할이 뭐냐? 자, 집계를 했지만 집계값을 산출할 수 없을 때, 아까 우리 집계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있다 그랬죠, 그죠? 요소가 없으면 집계값을 산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 경우에 디폴트 값을 우리가 주면 여러분이 예외 발생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위에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매개 변수가 하나만 있는 경우는 집계값이 없으면 여기서 예외 발생해 버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리듀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예외가 발생하지 않고 첫 번째 이 준 이게 바로 디폴트 값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계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첫 번째 매개 값을 준 이 값이 디폴트 값으로 사용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예요.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바로 이 인터페이스의 구조를 좀 알아야 여러분이 이 자리에 뭐를 작성할 수 있냐면 람다식을 작성할 수 있거든요. 자,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java.util 펑션의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자, 이 인터페이스를 찾아보게 되면 자, 여기 T라고 주어진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오퍼레이터 하게 되면 연산자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집계를 한다는 행위는 결국 연산하는 행위 아닙니까? 연산을 할 때 그 연산되는 대상 요소의 타입이 뭐냐예요. 그래서 연산의 대상의 타입이 객체냐 그러면 요거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연산되는 대상이 int다 그러면은 뭘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int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연산이 되는 대상이 long 타입이라면 long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연산이 되는 대상이 더블 실수라면 더블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그냥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연산의 대상은 객체다 이런 뜻이에요. 그 객체니까 이제 t가 오는 거죠. 어떤 타입이냐. 자, 그러면 이제 이 인터페이스도 역시 펑셔널 인터페이스, 함수형 인터페이스고 이제 추상 메소드는 없는데요.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인터페이스는 뭘 상속했다? by 펑션을 상속했죠. 그죠? 그러면 by 펑션에서 정의된 추상 메소드가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정의된 추상 메소드가 여기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밑에 보게 되면은 by 펑션으로부터 물려받은 메소드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물려받았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요 두 개 중에 뭐가 추상 메소드일까요? apply. 얘가 추상 메소드. 그래서 이제 apply를 클릭을 해보면 두 개의 여러분이 자 매개 변수가 선언되어 있고 그 다음에 R이 리턴이 돼요. 그럼 이거 람다식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바꿔요? 자, 이걸 람다식으로 바꾸게 되면 자, 두 개의 자, 매개 변수니까 두 개의 이렇게 매개 변수를 작성을 하고 여러분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리턴 값으로 여러분이 어떤 R 타입의 값을 자, 지정을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이제 객체를 받아서 TU는 객체겠죠. 두 개의 객체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이제 이걸 가지고 처리를 하고 이제 리턴하는 값은 이 R 타입의 값으로 리턴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람다식을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받는 거죠. 두 개를 받아서 하나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계죠. 두 개를 하나로 축소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소가 지금 한 5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림을 통해서 넘어오는 요소가 5개가 있다. 그럼 이 5개를 내가 집계를 한다는 거죠. 그럼 집계를 하면 이 5개 전체를 집계해야 되는데 지금 이 메소드는 뭐예요? 단 2개만 받아서 하나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메소드죠.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이게 전부 다가 이게 이걸로 집계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이 2개를 가지고 집계를 한다고 가정해 보죠. 뭐 여기는 이제 순서상으로는 요게 되겠네요. 먼저 이거하고 이거를 여기다 넣고 이 2개를 여기다 넣고 하나를 만들죠. 그러면 이거하고 다시 뭐예요? 이거하고 집계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여기 오고 R이 여기 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R이 생기겠죠. 맞죠? 그러면 이거하고 또 다시 여기 넣고 또 이렇게 또 R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2개를 여기다 넣고 또 R이 나오면 이거하고 이거를 다시 넣고 다시 새로운 R을 만들죠. 그럼 이게 최종 집계값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집계를 위한 이제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2개를 받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하나를 리턴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꼴이라는 거죠. 이런 꼴. 2개를 받고 이거를 집계를 해서 하나를 만든다.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오는 요소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2개씩 먼저 계산하고 만든 거 가지고 다음 요소 거하고 집계하고 만든 거 가지고 다음 요소 거 집계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왜 이런 여러분이 그 람다식이 만들어지는지 아실 거예요. 예, 어플라이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람다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이너리 보통 이 용어가 붙으면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바이너리. 바이너리는 보통 0,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두 가지 경우라는 거예요. 두 가지. 두 개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개. 이게 두 개를 연산해서 하나를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개를 연산하기 때문에 매개 변수가 몇 개? 두 개. 두 개를 가지고 하나를 만드는 이제 그러한 추상 메소드를 갖고 있는 거는 전부 다 바이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연산해서 하나를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t를 두 개를 가지고 하나의 값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 해석이 되겠네요. 이거는 뭐예요? int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int 값 두 개를 연산해서 하나의 값을 만드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더블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 더블 값 두 개를 가지고 하나를 값을 산출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A와 B 바로 요 자리에 이제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T 타입의 객체가 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의 값을 리턴하는 거고 만약에 int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같으면은 A, B 자리에 무슨 값이 들어온다? int 값이 두 개 들어와서 하나의 값을 만드는 거고요. 당연히 int 값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더블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더블의 값을 두 개를 주고 하나의 더블 값을 만들어서 리턴. 처음에 표를 봤을 때는 어려워 보이는데 막상 또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리듀스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스트림에 요소가 없을 경우에 예외가 발생하지만 이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매개 값을 주게 되면은 이제 이 첫 번째 매개 값이 디폴트 값으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집계 값이 없을 경우에는 예외가 발생하지 않고 이 첫 번째 이 값이 디폴트 값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와 같은 경우를 이제 실행했을 경우에 집계값이 있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집계값을 얻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집계값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이건 예외가 발생하는 거고요. 대신에 요거는 여러분이 0의 이 0이라고 하는 값이 디폴트 값이 되어서 저장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썸이라고 하는 이 집계 메소드는 이미 제공하고 있죠. 스트림에서. 근데 우리가 직접 이 썸이라고 하는 집계 내용을 우리가 작성해 보자 해요. 어떻게 우리가 작성하게 되면 썸이 될까? 그래서 리듀스를 직접 이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두 개를 더해서 하나를 만드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A와 B를 받아서 A 더하기 B 한 게 결국 썸이다 이거죠. 이해되죠? 요소가 내가 5개인데 어떻게 두 개만 더해서 이렇게 전체 썸이 됩니까? 아까 이야기했지? 제일 앞에 두 개 요소를 더하기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요소하고 또 더하기 하고 또 다음 요소와 또 결과를 가지고 더하기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전체 여러분이 더하기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결국 썸이에요. 이게 결국 썸입니다. 자, 리듀스가 리턴하는 타입이 뭡니까? 자, 리듀스가 리턴한 타입이 옵셔널 객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T 객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는 대부분 다 옵셔널로 지금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가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바로 값을 갖다가 이렇게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덴티티가 없죠.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옵셔널 이제 int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이제 get as int 해서 int 값을 갖다가 얻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옵셔널 값이 들어가 있죠.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집계값이 없으면 0이 값이 되니까 집계값이 없을 경우 0이 디폴트 값이 되니까
이거는 옵셔널 객체로 받을 이유가 없다. 그냥 집계한 값을 리턴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인트 값으로 리턴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이거는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죠. 자, 여기 안에 네임하고 스코어, 자, 필드가 있고, 자, 외부로부터 이 두 개의 값을 받아서 이제 필드에 저장을 하는 생성자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get setter, 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reduction example. 자, 여기에서 자, 리스트 컬렉션을 얻는데, 자, 이 컬렉션 안에 저장되는 객체는 스튜던트야. 이제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수정할 수 없는 여러분 리스트로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세 개의 스튜던트 객체가 들어가 있죠. 자, 스트림. 자, 오리지널 스트림을 얻어요. 그러면 이제 스튜던트라고 하는 이제 객체들이 하나씩 하나씩 흘러가겠죠. 자, map to int 했어요. 그래서 스튜던트 객체를 int 값으로 매핑하는데 어떤 int 값으로 매핑하느냐? 요렇게 한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학생 스트림을 점수 스트림으로 바꾸는 거죠. 자, 그럼 이것도 똑같이 매개 변수로 들어온 게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참조 변수로 사용되고 있죠. 그죠? 그럼 이거를 여러분이 메소드 참조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인스턴스 메소드, 인스턴스 메소드. 그래서 클래스 이름에다가 인스턴스 메소드. 이렇게 여러분이 넣을 수 있다. 요걸 넣어도 되고요. 이거를 여기 넣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sum. 이 sum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집계 메소드죠. 그래서 이제 sum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이제 얻었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sum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reduce라고 하는 이제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직접 이제 집계 내용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0은 여러분이 identity, 이제 디폴트 값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가 이제 처리 방법인데 두 개를 받아서 더하기를 해서 리턴한다. 두 개를 받아서 하나의 값을 리턴하는 거죠. 그럼 모든 요소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결국 더하기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더하기를 해서 이제 리턴되는 값을 int 값으로 받는다. 자, 아이덴티티가 주어졌기 때문에 옵셔널로 리턴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값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